네,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의 개회선으로 제6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6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가습기 특위에서 내일 폭염 속에 수고를 하시는 송기사, 김상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은 활동을 하셔서 좋은 효과를 국민한테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 반응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반부패 법안입니다. 발의 때부터 시행을 2달 앞둔 지금까지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과잉 규제다, 검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 또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등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은 완전 무결한 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병우 수석의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억 원 수임료를 받고 효성그룹 고발을 주도하고 민정수석 승진 후 사건을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받아가고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함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정작 이 사태에 응답해야 할 당사자와 임명권자 모두가 휴가 중인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곧 휴가에서 복귀하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시원한 선물은 우병우 수석 해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참모가 국정 표류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 수석은 휴가에서 복귀할 것 없이 바로 검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52%를 나타내면서 찬반 여론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다수 의원들이 속속 사드 배치 철회 대열에 합류하고 이제 새누리당까지 공론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드 배치 관련 초당적 연석회의 구성 논의가 진전을 보이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다급해졌기 때문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에 국방부가 제작한 사드 홍보 자료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내해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자료를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절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을 포기하고 국방부의 홍보부서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 고위 관료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한 발언을 해 파면들이 있는데 이제
교육부의 사드 홍보 공문을 보면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계도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 교육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당의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의 교육위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추궁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유성엽 교육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당에서는 제가 참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안민석 의원, 또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그 의원 공동주관으로 그 사드 배치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 결론은 사드 배치는 실익은 거의 없으면서도 많은 부담만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였고, 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의 찬성에 가까운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인 지적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의 모든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분명함에도 애매모호하게 오히려 찬성에 가까운 그 태도를 보이고 행보를 하는 그 김종인 대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의 동향을 애주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권이 공동 연대를 통해서 국회 비준을 강하게 요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김종인 대표의 입장 정리는, 태도 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명확한 그런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원인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안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 효자 산업이었던 조선업이 위기에 봉착하였는가? 어제 대우조선에 의한 고재호 전 사장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1조 원 사기 대출, 5조 원 분식회계를 한 혐의입니다.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이러고도 임원들은 성과급잔치를 해왔습니다. 낙하산 인사로 부실 방만한 경영 뒤에 이제는 국민의 혈세로 맡겠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하는 것도 국민이고 그 돈을 메꾸는 것도 국민입니다. 정부는 야당에게 추경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하기 전에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선업 구조조정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선 시도교육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을 또다시 묵살했습니다. 정부가 쟁점을 만들어 제공하는 꼴입니다. 애초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전망했던 것과는 달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작년 2015년도에는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이 10조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체 규모가 해마다 증가를 했습니다. 2013년에 3조 원이었던 지방교육체가 2016년 현재에는 14조 3,600억 원에 다루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들의 반발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세계 잉여금으로 1조 2천억 원의 국채를 상환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시도 교육청에다가는 추가 확보된 1조 8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에 충당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옳고 그런지 국민에게는 조금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기싸움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부금이 부족하다면 내국세에 대한 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이것은 정기국회에서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육이 2조 1천억 원입니다. 현재 목적예비비로 3천억 원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1조 8천억 원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이번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문위 소관 민생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교육부 예산 중에는 납성분이 검출된 초중등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에 관한 특별교부금이 350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안전종합대책 사업에 관한 예산도 100억 원가량 포함된 상황입니다.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은 총 1,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수요될 예정으로서 지금 예정된 350억 원 가지고는 일부 시급한 학교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이들 건강에 관련된 일인 만큼 이번 추경 과정에서 서둘러서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도서벽지 관사에 여성 교원 단독으로 거주하는 인원수는 총 1,121명으로서 특히 456명은 여성만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통합관사 설치에 1,257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0억 원 정도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심사를 통해서 조속히 전액을 확보해서 여성 교사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이 인생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종수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병호 수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혹을 벗삼으면 국민만 불행합니다. 오병호 민정수석의 진경준 비호 의혹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고난을 벗삼아 정면 돌파하겠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은 의혹을 벗삼아 남은 임기 1년 반을 끌고 갈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반수 가까이의 국민은 덮어두고라도 찍은 과반수를 대변하는 보수 언론의 칼럼에서마저 청개구리 대통령이라고 가슴치며 장탄식하는 것을 읽어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오병호 수석 의혹의 핵심인 고위 검사장 검찰 공무원인 진경준의 100억 부정축제를 외면했거나 적어도 간과하고 비호한 죄과는 가히 범죄적이다. 수백만 선량한 공무원에게 물어봐라. 자기 돈 4억 원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주식에 몰빵으로 털어넣을 공무원이 어디에 있으며 100억 폭리를 취하고도 버젓이 재산 등록에 신고하는 강큰 공무원이 지구상 어디에 존재할 것인가. 그런 뻔뻔한 범죄를 석 달 열흘이 지나도록
묵살 묵과한 청와대는 민정수석 오병우가 그리도 아깝다는 말인가? 지금도 지방에 근무하는 검사 가운데는 서울의 전셋값이 너무 올라 지방 근무를 자처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피눈물 나는 선량한 검사들의 현실은 눈감은 채 대통령은 의혹을 벗삼아 대한민국 0.01%의 부자 사위이자 특공 검사를 돌보면서 남은 1년 반을 허송하고자 하는가? 참으로 간도 크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한시가 급박하고 하루가 위태롭다. 사드 문제, 북한 정권 문제에서 심각한 가계부채에 이르기까지 시한폭탄을 목에 걸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손바닥으로는 가릴 수 없는 제업을 쌓은 참모를 껴안고 버티려 하지 말라. 그럴수록 국가와 국민만 불행해질 뿐이다. 이상입니다. 네, 진경준 사건과 우병우 수석 그 의혹을 보면서 검찰 권한의 대표 끝과 정치 검찰의 위용을 저희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아주 뜨겁습니다. 어제 공수처에 대한 우리 국민의당의 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아주 위급하고 긴급한 일부의 대응일 뿐이고 근본적인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청와대에 근무하고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다시 검찰에 신규 임용하는 이런 편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독점된 기소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정 신청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인사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한변협에서 외부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검찰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권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 개혁으로 인한 경찰 개혁과 수반된 수사권한의 분점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동석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원내 부대표 이동석 의원입니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교육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교육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일요일 전국교육청을 통해 초, 중, 고등학교의 사드의 안전성을 입증됐다는 국방부 자료를 안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국방부 공무와 자료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가 바로 교육부가 배표한 자료입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는 국방부 주장의 일색입니다. 게다가 공문을 통해 사드 배치 관련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말도록 통제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럴진데 교육부는 공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사드 관련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에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재 진행형의 이슈에 대하여 교육부가 앞장서서 전국편을 들어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교육 지침을 내려놓고도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일 뿐입니다. 언제부터 교육부가 정권 대변부로 이름을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드 찬성 주입식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려는 거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천년 대계를 농사짓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 공문에 대한 정전 조치와 함께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신용현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신용현 의원입니다. 저는 구글의 국내 정유지도 해외 관출 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서 규제 완화라는 이유로 해외 업체에 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아직도 개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를 자국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기술 무역 장벽으로 보고 있어서 미국 대선 이후에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통상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 반출 문제는 단순한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넘어선 우리의 주권과 국가 지식 자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 및 제휴업체에게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업체는 물론이고 애플, 바이두 등 해외 업체들까지 해당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기업이건 국내 기업이건 국내법만 제대로 따른다면 지도 제공은 지금도 가능한 것입니다. 국내법 규정은 안보, 정보 보안, 납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밀 지도 데이터는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고 증강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원유와도 같은 중요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연관된 우려들도 많습니다. 이런 고려와 대책 없이 무조건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납세, 국내법 준수 등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요구가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의 법을 먼저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규제나 무역 장벽이라고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8월 초면 국토부나 정부 당국에서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용호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최근에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보고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본위원회 질의회답에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사드 배치는 헌법 89조 6항의 군사에 관한 주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없이 NSC에서 협의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정부는 위헌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필요적 심의 기관입니다. 정부라고 해서 위헌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되어야 됩니다. 정부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지금 입법조사처에서 보내온 회신에 따르면 국민대의 박종현 교수, 홍익대 이노영 교수, 연세대 이종수 교수, 한국외대 전학성 교수, 이대의 최희경 교수, 이런 분들이 다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한, 꼭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한 그런 교수는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네, 이어서 김삼아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기관, 옥시 일렉트릭 뱅키저와 SK케미칼 등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 가습기 살균제로 첫 사망자가 나온 뒤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피해 신고자가 4,050명이고 그중 사망자가 780명에 이르는 대참사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얼마가 될지 그 피해 규모를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관리 능력 부재와 그 부도덕한 기업이 빚어낸 사회적 대참사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현장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든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태도, 피해자에게 표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면서도 여러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상의해보겠다, 자료를 찾아보겠다는 등의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기업체의 그 불성실한 답변에서 국정조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절감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무능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 그리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부도덕한 기업들은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최이배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김성식 정책위 의장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영란 법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전환점을 만들자는 국민적 여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완해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 척결에 모아진 국민의 뜻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취지가 관철이 되면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오늘 발표된 이후에 추가적인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당이 파악한 것으로 보아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성적인 세입 부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해답이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도만 하더라도 관리 대상 수지 적자가 97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 2016년도 결산이 내년에 이루어진다면 거의 130조를 넘는 수준의 관리 대상 수지 적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역대 정권 최고 수준의 적자를 의미합니다. 즉 세출에 비해 세입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가 부채를 더 늘려가겠다는 발상입니까? 두 번째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 민생과 경제 현실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조세 및 재정 지출이 소득 재배분 기능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가장 낮은 나라가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시장에서 생기는 불평등을 조세와 재정 지출을 통해 보완하는 데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양극화 문제나 불평등 문제를 조세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담겨도 모자랄 판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향후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하는 추가적 세제 개편을 준비하기를 촉구하고 또 국민의당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 소득 관료 세제의 문제라든가 신기술 R&D에 대한 감면 혜택을 많이 갖고 오는 문제라든가 부분 따져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오늘 정부의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